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월요병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네요. 예, 일단 이 시각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번 주 증시는 미국 FOMC와 무역 협상과 관련된 소식에 주목이 되면서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오는 15일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1거래일간 이어졌던 외국인들의 순매도 행렬이 드디어 멈췄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 소규모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지수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감소를 보였던 외국인 투자 실적이 하반기에 회복세로 전환됐습니다. 특히 4분기에 대형 투자 프로젝트 계획이 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5년 연속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분석입니다. 기업 뉴스 볼까요? KB금융 자사주 소각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에 탄력을 더해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에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휴메덱스가 중국의 이 당국 허가를 취득했습니다. 필러와 관련된 소식 들여다볼 거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낙폭 과대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담아볼 종목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의 게임사와 상대로 승소 소식이 들려오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탄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6% 넘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이 연일 대량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내용 가운데서 볼만한 이슈들 꼽아보겠습니다. 혹시 차장님, 이번 주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슈들, 특히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가장 큰 게 결국은 15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일자로는 주말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때 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다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우리 수요일, 목요일 날 FOMC 열리는데 어떤 이슈, 대부분 전문가들은 바로 그냥 우리 동결할 거야, 특별한 이슈는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가장 그 두 개가 시장에 큰 영향일 것 같고요. 시장만 본다면 우리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옵션 만기인데요. 목요일 날 있는데 이때는 프로그램 좀 매수가 조금 나타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거,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 예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결국은 수급인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들의 흐름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실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배당입니다.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런 외국계 자금들이, 기관들 자금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방어,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잡는다면 대형주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중소형주들은 뭘 피해야 됩니까? 바로 개인 이런 주주들이 이런 과세, 조금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죠.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과세를 피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 쪽이 조금 더 수익률이 나올 수 있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면 다시 중소형주들에 대한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정도부터는 좀 대형주 쪽으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내 마녀의 날은 심술보다는 춤을 출 것이다라는 관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말씀 주셨고요. 소형주,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 종목부터 들여다볼까요? 여기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B금융 자사주 소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규모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인데요. 금융지주사에서는 첫 번째로 실시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은행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계 순매수가 KB금융 쪽으로 오늘 유입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주가 8월 저점 대비했을 때는 한 20%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나금융투자나 메리츠 종금증권 등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서요. 오늘 좀 점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요즘 바닥을 다지고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어요. 담아볼까요? 네, 우선은 가장 괜찮게 지금 현재 움직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PBR은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으로서도
상당히 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금융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KB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자사주 소각을 해준 게 이게 주주 친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첫발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자사주도 어떻게 보면 소각을 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자사주 소각을 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주가의 가치를 계속해서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7,000원이 지지만 된다면 이게 전고점이었거든요. 이 라인을 뚫고 완전히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위로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오늘이 첫 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주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오늘 담아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다른 것들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게 바로 하나금융투자인데요. 예. 하나금융지주, 죄송합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보고 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여전히 올해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은 다들 오쏘쏘였습니다. 안 좋았습니다. 계속 숫자는 잘 나왔는데 주가는 전혀 못 움직였다. 즉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다들 많이 쌓여 있는 주식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KB, 뭐 신한, 하나 다 긍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움직여줘도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장은 지금 현재는 KB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KB 담으라는 말씀이세요? 네, 저는 우선 오늘? 지금 이제는 KB다라고 이제는 KB 네. 하나금융지주에서 KB 네. 쪽으로 교체 의견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긍정적인 평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2차 전지 관련주 지금 많이 싸져 있는데 담아볼까라는 고민 해보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엔진차 5년 뒤에는 같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가격의 하락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에 기댄 경쟁력이 그동안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탈피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합종 연횡이 이어지고 있죠. LG화학이 GM과 손을 맞잡고 뭐 다양한 기업들 SK이노베이션은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등등의 그런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련주는 일진머티리얼즈, 뭐 천보,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등등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또 달리고 있어서요. 체크 도와주시죠. 네, 2차 전지 사실은 올해 내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 속상했다라는 이런 말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2020년 되면 얘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관련된 그동안 안 좋았던 이슈들 정말 많았었죠. 뭐 ESS 뭐 화재나 버리고 막 계속해서 이런 안 좋은 뉴스들만 많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전기차 하면 야 이거 충전돼? 야 이거 너무 비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점점 조금씩 낮춰지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엔진차나 전기차나 5년 뒤면 같다라고 하면 당연스럽게 뭘 사겠다? 나 저 같아도 당연히 전기차를 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만 된다면 여기는 정말 미래가 창창한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번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 이쪽 라인들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도 되는 이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중소형주 쪽에서는 계속해서 뭐 에코프로 BM을 탑픽으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형주로는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쪽 라인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들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러면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가 더 유명하다고 보세요? 2차 아니요, 전지 관련주. 저의 생각은 좀 많이 먹으려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맞고요. 난 좀 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래라고 하면 뭐 LG화학, 뭐 이런 삼성 SDI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탑픽은 에코프로 BM 네. 말씀 주시고요. 2차 전지 관련주 내년도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위메이드 보겠습니다. 중국 회사와 참 오랫동안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전설 2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고요. 이제 IP 가치가 앞으로 좀 상승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갭상승 출발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일단은 개장 직후보다는 아랫단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 5%의 상승률이라면 굉장히 탄탄한 주가의 가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2,000원으로 또 상향 조정될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위메이드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런 게임이 좀 나와야지 주가가 예. 더 위로 올라올 겁니다. 신작, 분명 예. 실제 뭐 IP가 이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근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게임이나 이런 뭔가가 좀 바뀌어야지만 주가의 흐름이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IP에 대한 이런 상승은 오케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가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어디 라인이 좀 중요한 라인이냐면 31,500원입니다. 이 라인이 뚫어진다면 주가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하면 지금 좀 천천히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게임이 나올 때 이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신작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가 있을까요, 국내? 지금 가장 생각나고 있는 게 그렇게 NC소프트가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예. 큰 이런 이슈들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들 내년으로 대부분 다 미뤄져 있는 이런 모양이어서 예. NC소프트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조금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린 게 지금 현재 게임주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 외국인들이 전거래일에 매수 복귀를 했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남았던 종목이 NC소프트인데 그럼 네네. NC소프트는 어떻게 보세요? 자, NC소프트는 여기서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튀어 올라왔긴 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게 10% 이상이 될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예. 바닥을 찍고 좀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올라가봤자 한 56만 원대인데 지금 현재 53만 7천 원이어서 이거 여기서 올라가봤자 2만 원 이 정도밖에 올라갈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3%대 3~4% 먹으려고 내가 NC소프트에 넣어봐야 되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요즘이고요. 정말 리니지 M2가 완전 대박이 났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예. 지금 정도의 순위는 다들 예상을 했던 정도의 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밑으로 내려갈 것도 없지만 올라갈 것도 조금 한계가 보여지는 요즘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게임주 지금은 좀 매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업은 좀 다를까요? 중국의 필러 시장을 전조준하고 있는 휴메딕스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담을 때인가 주가는 8월 저점 대비했을 때 30%나 쑥 올라온 상황이고요. 중국 당국에서 수입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시술 시에 통증을 줄여주는 국소 마취제가 함유된 제품으로는 세 번째, 딱 3개밖에 없대요. 중국에서는 허가받은 게. 중국 미용 시장 38조 원 규모인데 여기를 이제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휴메딕스는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필러에 대한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국 쪽에서 필러가 되기 시작한다면 정말 주가의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게 이쪽 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최근에 뭐 메디톡스나 이런 애들이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정말 많이 돌았었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많이 안 좋았죠. 근데 휴메딕스는 좀 다르게 움직였었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지금 현재 월봉으로 나가고 있는데 월봉 같은 경우 많이 쌉니다. 여전히 좀 많이 아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뭐 미용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인들도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사는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거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주가가 24,000원이 지지가 되면 주가의 상승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쪽 시장이 전체가. 근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멋지게 튀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단 24,000원은 꼭
지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 선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휴메딕스에 대한 평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필러랑 보톡스랑 같이 봐야 되잖아요. 거의 네, 한 그렇죠. 회사에서 네. 같이 만드는 제품들이니까 그 안에서 탑픽을 딱 하나 꼽는다면 저는 대웅제약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대웅제약 오늘 좀 물리고 있던데요. 네. 오늘도 저는, 봐도 그래- 된다라는 지금 관점. 정도면 완전히 바닥적인 이런 바닥에서 주가가 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웅제약의 흐름까지 놓고 체크해 보시죠. 오늘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건지 차장과 부자 경제 뉴스 체크해 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